자, 그러면 등비수열의 극한에 관련된 본격적인 문제로 들어가 봅시다. 아까 전에 얘기한 내용들이라서 문제로 일단 직접 한번 좀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은 저희 77번 있잖아요. 이게 무난하니까 직접 한번 잠깐 좀 풀어볼게요. 아까 했던 문제랑 거의 똑같아서 문제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어차피 A에는 수렴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3의 n제곱이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애들이에요. 제일 큰 애가 얘죠. 그래서 분모 분자를 3의 n제곱으로 나눠 놓으면 다 수렴하니까 이제 따로 계산을 해도 돼요. 자, 그래서 나눠보니까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빼기 3분의 2의 n제곱, 얘는 3분의 2의 n제곱의 an 플러스 3으로 나오니까 요거 그대로 극한 취하면은 an 알파라고 잡읍시다. 얘는 빼기 빵, 얘는 0 곱하기 알파가 되니까 0 되죠. 플러스 3. 그러면 얘는 지금 알파분의 3이네요. 자, 그게 요거라서 6으로 수렴하는구나 라고 일단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하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80번을 한번 설명만 좀 해볼게요. 80번을. 자, 2분의 x제곱 빼기 x의 n제곱이에요. 자, 이게 수렴하도록 하는 모든 정수 x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그러면 지금 얘는 초항도 2분의 x제곱 빼기 x고요. 공비도 2분의 x제곱 빼기 x예요. 자, 그러면은 얘는 수렴하기 위해서는 초항이 0이거나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 1은 또 되는 거고요. 라고 볼 수 있는데 어차피 초항 공비 똑같으면 얘는 요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건 안 봐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것만 정리 한번 해보자. 그럼 얘는 2 곱해서 마이너스 2, x제곱 빼기 x, 2, 그쵸? 그럼 얘는 지금 넘겼을 때 요거, 그렇죠? 요거 면서 또 요거 정리해주면 x제곱 빼기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들어갈 텐데 얘는 판별식 음수라 상상 성립하는 애가 되는 거라 모든 실수가 다 되고요. 요것만 이제 정리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이니까 x 값이 마이너스 1과 2 사이로 들어갈 수 있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혹시라도 분모에 x가 있다면 분모 0 되는 거는 제외해줘야 되니까 그건 좀 조심해줘야 돼요. 오케이. 자, 어렵지는 않은 상태예요. 모든 점수가 마1, 0, 1, 2 다 더하면 그냥 2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수렴하기 위한 조건에 관련된 걸로 82번 한 번만 해볼게요. 82번. 응? 왼쪽 거? 초항 공비가 똑같으면은 어차피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 범위 안에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안 생각해도 된다. 안 되는 건 아니고.
그죠? 얘 같은 경우에는 초항 공비가 또 똑같아요. 초항도 3-x의 제곱, 공비도 3-x의 제곱. 그럼 얘는 초항을 따로 생각할 필요는 없겠죠? 이것만 생각해주면 되는데 어차피 제곱수라서 음수 나올 리는 없어요. 그럼 이것만 생각해주면 될 겁니다. 그럼 3-x는 마1과 1 사이면 되니까 얘를 3 넘겨주고 부등호 바꿔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2와 4 사이면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답은 6이 되겠고요. 84번 한 번만 해볼게요. 이거 내신에서는 꽤 많이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84번 조금 신경 써야 돼요. 그쵸? 등비수열 아래 n제곱이 수렴하니까 r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크지만 1보다 작거나 같은 그 범위 안에 있어요. 그 중에 뭐가 될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범위에는 모든 r값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서 다 수렴하게 만드는 애들은 뭐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역이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보려면 기역이 수렴할 조건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2를 포함해 줘야 됩니다. 너무 쉬웠네.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r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크지만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3은 의미 없어요. 그럼 결국 얘만 봐주면 되는데 마이너스 r이 마이너스 1과 2 사이 범위니까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지만 마이너스 1이 되는 상태예요. 그러면 잠깐만 여기 있는 게 이 안에 포함돼줘야 되는 거죠? 왜? 여기 지금 r값이 1일 수도 있어요. 그럼 r이 1이면 얘는 수렴 안 해요. 진동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라고 생각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포함돼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니은 같은 경우도 뭐냐면은 요게 어차피 초항이자 공비니까 3분의 r-1이 이 안에 있어야 되겠고, 그럼 r은 마이 4. 그렇죠? 포함되네요. 그래서 얘는 이 안에 있는 모든 값들이 얘를 수렴하게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더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도 2분의 r-1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로 나와야 되니까 r 범위가 빵, 2배 해봤자 빵. 얘는 지금 2에다가 2배 쓰니까 마 4. 한마디로 여기 지금 r이 음수일 수도 있어요. 얘 수렴하는 값 중에 음수일 수도 있는데 음수면 얘가 수렴을 안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r분의 1이에요. 마이너스 1보다 크지만 r보다 작거나 같다. 와, 그럼 잠깐만 이거 뒤집고 싶은데 못 뒤집죠. 문제가 뭐예요? r이 양수인 경우랑 음수인 경우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쵸? 이거는 또는으로 잡아줘야 될 겁니다. 자, 그럼 이때 뒤집어 버리면은 마1보다 작은 거고요. 뒤집어 버리면 1보다 커나 같은 거죠. 와, 제가 지금 이 범위 안에 들어가질 못하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r값이 무슨 뭐 0.1이다. 그럼 0.1이면 r분의 1은 10이니까 뭐 10의 n제곱은 당연히 발산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안 된다. 뭐야? 2번만, 답이 1번이네요. 니은만 맞네요. 오케이. 니은만. 자, 그리고, 1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거 뽑아라. 그러면 이거예요. r의 n제곱이 수렴하는 극한, x의 n제곱을 포함하는 함수. 요거. 1단원은 얘만 잡으면 돼요. 100% 내신에 무조건 내는 문제고요.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 3월 모의고사 있잖아요. 고3 때 3월 모의고사 미적분 선택에서 무조건 한 문제가 들어가요. 그냥 100%예요. 100%.
역대 안 나온 적이 아예 없습니다. 자, 엄청 중요한 내용이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일단은 85번은 쉬운 거기 때문에 직접 한 번만 잠깐 풀어볼게요. 85번은 얘가 메인이 아니고 x의 n제곱이 메인입니다. 나눌 필요가 딱히 없죠. 왜냐면은 아르크가 1보다 작으면은 어차피 극한 취할 때 꼴만 보면 0 빼기 1, 0 플러스 1. 안 되죠. 왜냐면은 아래 n제곱이 0으로 가서 얘는 0분의 1이 돼요. 그래서 무한대니까 따로 계산이 안 돼요. 그치. 그래서 항상 꼴을 먼저 생각해서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인 경우만 큰 걸로 나누고, 만약에 0분의 0꼴이라든가 아니면 상수분의 상수분 꼴 같은 경우는 나누면 안 돼요. 오케이. 오케이. 아유, 잘했습니다. 자, 극한은 제일 중요한 게 꼴부터 보는 거예요. 그쵸? 꼴을 확인해야, 처리가 안 되는 부정형 꼴에서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결론이 좀 나오게 돼요. 자, 지금 딱 봤을 때 얘는 통째로는 등비수열이 아니에요. 통째로는 등비수열이 아니지만 아래 n제곱 딱 하나만 등비수열. 그죠? 요 각각 하나씩만 좀 등비수열인 걸 알 수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아래 키가 1보다 작다. 그러면 일단 꼴부터 봐보자. 0 플러스 1분의 0 빼기 1이지 뭐. 그럼 얘는 뭐야? 그럼 수렴분의 수렴이네. 그냥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아래 키가 1보다 크다. 그럼 얘는 뭐야? 이게 R이 만약에 양수로 1보다 크면 무한대 플러스 1. 만약에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러면 n제곱 했을 때, 무한대 제곱 했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크기는 무한대. 그쵸? 자, 그래서 꼴만 놓고 보면은 크기만 놓고 봤을 때 무한대 플러스 1분의 무한대 마이너스 1이라서 얘는 큰 걸로 나눌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근데 뭐 큰 걸로 나누는 게 결국에는 얘를 무시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1로 나오는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엄밀하게 R을 n제곱으로 나누면 자, 요거에 대한 극한이기 때문에 빵 그죠? 이렇게 되니까 그냥 1로 나온다.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요게 지금 현재 C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R이 1인 경우면 그죠? 이렇게 수렴하는 경우는 그냥 따로 집어넣으면 되죠. 1 더하기 1 빼기 1. 그죠? 그래서 얘는 빵 나온다. 그래서 요게 지금 B값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럼 얘는 왜 없는 거예요? R이 마이너스 1인 경우는? 진동위에서. 얘는 수렴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안 준 거예요. 그쵸? 요거는 일단 빼놓자. 왜? 마이너스 1이면 이게 분모가 마일 플러스 1인지 플러스 1 플러스 1인지 몰라요. 그래서 어차피 진동하게 됩니다. n이 무한대로 간다면 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쵸? 그래서 얘는 존재하지 않는다. 답은 일단 빵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87번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기 때문에 R만 X로 바뀌어놓은 상태예요. 직접 한번 풀어볼게요. 자, 만약에 87번 답 나온 사람은 이거 fx 함수 그래프까지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답 나온 사람들은 얘는 그래프 그려서 나중에 그래프 활용한 문제가 나와요. 되게 어렵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거기까지는 안 갈 거고요. 얘 87번을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만 한번 연습해주면 좋아요.
일단 답부터 내보고요. 자, 굳이 찢자면 아까 위에서 한 것처럼 일단 x가 분비 역할을 하잖아요. 등비수열 나머지는 뭐 그냥 다 함수니까 x의 크기가 1보다 작은 것과 x의 크기가 1보다 큰 거, x가 1인 경우랑 x가 마이너스 1인 경우를 일단 다 따로따로 써볼 수 있어요. 솔직히 87번에서 답만 구한다 그러면 x에다 그냥 마이너스 3분의 1 집어넣고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그냥 그것만 계산해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 한번 보고 넘어갈 거라서 저렇게 찢을 거예요. 나는. 이게 1보다 크다 작다가 아니고 크기가 1보다 크다 작다. 그쵸? 근데 x의 절대값이 1보다 큰 거랑 1보다 작은 거. 그래서 얘가 왼쪽도 x로 나와요. 자, 그래서 일단 답만 한번 좀 뽑아볼게요. x의 크기가 1보다 작으면 얘네는 빵빵 나오기 때문에 x 플러스 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오게 됩니다. 그쵸? 와, 그럼 얘는 어차피 크기가 1보다 작으니까 분모 0 안 되죠. 그러면 뭐 약분하면은 x 마이너스 1인 걸로 일단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럼 x의 크기가 1보다 크다. 그러면 뭐 무한대제곱 입장에서 얘네는 쩔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얘는 그냥 x로 나온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x가 1인 경우는 뭐 그냥 다 수렴하니까 111, 3분의 11 마일 1 이렇게 나오겠고, 마이너스 1인 경우는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이야, 이게 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n이 짝수면은 3, 홀수면 1. 분자된. 이거 좀 애매한데? 그렇죠? 한번 케이스를 나눠볼게요. 이건 따져줘야 돼요. n이 짝수인 경우에는
다시 한번 1 플러스 1 플러스 1분의 그럼 얘는 잠깐 홀수잖아. 그렇죠? 그럼 홀수니까 마일 플러스 1 빼기 3분의 1로 나오는 건 n이 홀수라면은 마일 플러스 1 플러스 1 그쵸? 마일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고 얘가 짝수는 1 더하기 1 빼기 1 그쵸? 마일 분의 1 마일 나오네요. 그러면 짝수랑 홀수랑 둘이 계속 다르죠? 이거 뒤에 가서 3분의 1 마일, 3분의 1 마일, 3분의 1 마일 2로 가고 있다는 거야. 그쵸? 그러다 보니까 얘는 어차피 의미가 없습니다. 3분의 1 마일, 3분의 1 마일 이렇게 가고 있는 건 몰라. 아무튼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수렴한다 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어요. 이게 좀 진동 케이스. 그래서 얘는 존재하지 않아요. 마이너스 1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예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를 나타내요. 그러다 보니까 f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 집어넣었다.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은 여기다 넣은 거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에다가 1 뺐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겠고 그 다음에 1 집어넣었을 때는 1이니까 그냥 3분의 1로 나오게 되겠죠. 자, 2 집어넣었을 때는 여기다 넣었으니까 그냥 2가 되는 거라서 마일 플러스 2니까 그냥 1로 나온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 부록 문제 플러스 알파 부록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뭐가 있을까? gx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2 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그때 fx와 gx의 교점이 3개인 m의 범위를 구하시오. 요렇게 나와요. 요렇게. 실전 문제는 요렇게 나옵니다. 요건 이제 좀 라이트한 버전. 요게. 그래서 저 그래프 없으면 아예 못 풀어요. 제 그래프 한번 그려보란 얘기예요. 이거를. 그래프 그려보란 얘기입니다. 문제가 저런 식으로 나와요. m의 범위? m의 값을 구하셔. 하나밖에 없네. 잠깐만. 나 이거 실수했는데 여기 플러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인데. 미안. 이거 마이너스 1이네. 잠깐만. 얘도 마이너스 1이잖아. 미안해. 야, 그럼 얘는 수렴하네요. 미안해. 얘 마이너스 1로 수렴하네. 그쵸? 미안. 그래도 답이 달라지는 거는
좀 답이 두 개네. 잠깐만. 모든 m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로 해볼게요. 미안. 답이 두 개가 되네. 미안해. 다 두 개인 줄 알았지. 하나, 미안해. 미안해. 그냥 M의 값. 미안해. 미안. 하나밖에 안 나오는구나. 미안해. 그래도 하나네. 미안해. 실수. 그림을 착각했어. 오케이. 오케이. 와, 너무 다들 잘했다. 미안해. 나 혼자 기다리고 있었구나. 양말에 빵꾸가 나가지고. 양말이 빵꾸가 났어. 자, 그래서 얘는 지금, x가 지금 1보다 큰 상태에서 나오니까, 요거랑 마이너스 1, 그쵸? 이렇게 일단 잡아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x-1이면은 딱 요렇게 등장을 하겠네요. 근데 그게 지금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1일 때는 3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1. 그래서 여기가 구멍이 돼버리네요. 그쵸? 자, 그러면은 mx 빼기 2면은 어차피 0, 마이너스 1을 지나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날 수 있는 경우가 지금 요거 지나가는 경우 외에는 없죠. 그래서 1 증가할 때 3분의 7 증가하니까 3분의 7인 경우밖에 없구나 라고 일단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조금 딱 봐도 어때요? 되게 라이트한 버전이죠? 되게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아요. 진짜 어려워요. 3월 모의고사에서 이 관련된 문제 거의 맨날 30번으로 나와요. 무조건 최고 난이도로 얘를 만들어 놓습니다. 3월 모의고사. 왜 그러냐면은 3월 모의고사는 사실 민망하지만 진도 자체가 얼마 안 나가서 1, 2단원만 들어가요. 1, 2단원만. 그래서 1, 2단원만 8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를 이제 30번으로 만드는데 얘가 그냥 고정 알바기예요. 거의 고정 알바기. 그래서 이런 스타일로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당연히 내신은 그냥 무조건 나오겠죠. 당연히 내신은. 자, 그러면은 그래프와 수열의 극한에 관련된 거를 좀 볼 건데 이거는 그냥 한번 한 문제만 직접 풀고 넘어가 볼게요. 한 문제만. 어차피 89, 90이나 92번은 비슷해요. 91, 93이 조금 특이한데 92번 하나만 좀 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92번만. 자, 이거는 어차피 함수의 극한에서도 비슷한 내용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직접 잠깐 한번 풀어볼게요. 중간에 힌트 빨리 갈게요. 이거 하고 급수 나가야지. 다들 이해 속도가 빨라가지고 좀 빨리빨리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아, 잠깐만. 미안, 이거 93번은 그냥 빼버려요. 저기 93번은 그냥 문제 빼요. 얘도 점화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애인데 이것도 일반항을 구하지 않으면 못 풀 것 같아가지고 얘도 그냥 빼는 게 맞을 것 같긴 합니다. 저거는 나중에 필요할 때 그때 조금 들어가는 걸로 해봐요. 솔직히 미적분에서는 저걸 가끔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넣었는데 우리가 볼 필요는 좀 없을 것 같아요. 자, 천천히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은 뭐 세로 길이는 20이고 가로는 n인데 저걸 n등분을 해놓은 상태잖아요. 그러면 b1dn 그러면 b1dn 요 길이가 될 텐데 이걸 어떻게 구하겠느냐. 그죠? 이게 도형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닮음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이 닮음 가지고 찾으란 얘기죠. 1대 b1dn은 n 대 20하고 똑같네요. 그렇죠? 그럼 뭐야? 지금 20을 갖다가 n등분하면 되겠네. 그렇죠? 20을 n등분하면 되니까 n분의 20으로 생각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AC는 어디 갔지? AC는 피타고라스로 가져오면 되겠네. 그렇죠? AC는 20의 제곱 400에다가 n제곱의 루트라고 생각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OCN 그렇죠? OCN 아직도 있나? OCN OCN 자, 아무튼 OCN은 그냥 n이네요. 그래서 요거 그대로 정리해주면 그냥 끝나게 되겠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를 또 n분의 20으로 나눈 상태인데 와, 이게 왜 존재하는 거지? 그쵸. 얘는 사실상 0에 한없이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0분의 0꼴 만드느라 간 거죠. 자,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0분의 n 곱하기 켤레 씌워서 들어가줘야 될 겁니다. n제곱 플러스 400 빼기 n제곱 그 다음에 켤레니까 분모 루트 n제곱 플러스 400 플러스 n이 되겠고요. 그럼 이거는 지워버리면 약분했을 때 20 되겠죠. 그러면 얘는 2n분의 20n. 그죠? 그래서 답이 그냥 10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수열의 극한을 불이 났게 끝냈어요. 와, 이게 나 오늘 너무 다행인데. 그죠? 이거를 다 나가서. 자, 그러면 급수로 가볼게요. 여기 개념을 좀 탑재해 놓는다는 게 개념을 못 써놨어. 미안해. 호호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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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호호호호 자 다시 한번 일단은 정리해 놓으면 그냥 함수 극한하고 다 똑같고 뭐만 더 하면 된다. 걔만 더 하면 된다. 이게 전부 다 했어요. 자, 그러면 급수라는 거를 잠깐만 좀 가볼게요. 공간 모자랄 것 같은데. 근데 냅둘게. 자, 급수라는 용어의 정의는 뭐냐면은 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열의 합 V 극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원래 얘랑 똑같은 건 아닌데 사실상 저걸로 써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할게요. 왜냐면 원래 언어적인 저희가 없어요. 급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 시그마 K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그냥 an 더한 거예요. 이게 급수 정의예요. 그래서 무한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애초에 우리가 A1, A2, A3 이거를 계속 더하는데 뭐 A1억 몰라 뭐 이 영원히 영원히 더할 수 있어요? 못 더하죠. 당연히 못 더해요. 그래서 쓰는 방법이 앞으로 뒤에까지 영원히 계속 쓰는 겁니다. 미적 끝날 때까지 쓰는 거. 그러면 차라리 2랑부터 n항까지 더해버리면 일반적인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원래 그 n이
사실은 무한대였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수열해협의 극한으로 생각해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야. 어차피 접근 자체가 이렇게 들어가요. 자, 다시 한번 얘는 어떻게 들어간다? K는 1부터 N까지 AK로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걸로 들어가게 돼요. 자, 그때 이 왼쪽, 아니 이 오른쪽에 있는 얘 있잖아요. 얘를 원래는 수열해협이라고 부르는데 굳이 미적분에선 얘를 뭐라고 부르냐? 아, 전체 중에 일부만 더한 거잖아 라고 해서 얘를 부분합이라고 부릅니다. 부분합. 그래서 부분만 더해놓고 극한으로 보내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우리가 SN으로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N이 무한 들어갈 때 SN. 결국에는 SN도 수열이잖아요. 똑같이 수열이 극한이에요. 괜찮죠? 합이 들어가는 것뿐인 거지 그냥 수열이 극한이랑 똑같습니다. SN을 하나의 수열이라고 본다면 똑같이 얘도 수렴하는 경우 발산하는 경우 여러 가지 좀 나눠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일단 1차적으로 들어간 내용이 이건데 요거를 1번 정의라고 한번 해볼게요. 정의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두 번째, 이번에는 성질에 관련된 거를 한 번만 좀 볼게요. 성질에 관련된 거. 자, 그러면 급수의 성질은 또 어떤 규칙을 갖고 있느냐? 똑같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서 이제 따로 계산할 수 있다가 될 텐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약간 요거예요. 얘는 극한의 성질에다가 시그마 성질 두 개를 다 합쳐놓은 거예요. 교집합만 성립하는 애예요. 그래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과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bn이 수렴할 때 한정에서만 따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상수배 an은 상수 빼도 상관은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덧셈 뺄셈도 마찬가지로 갈 수 있어요. 시그마 an 플러스 시그마 bn. 자, 전부 다 무한대까지입니다. 뺄셈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곱셈은 돼요? 안 되죠. 그죠? 곱셈 안 돼요. 나눗셈? 안 돼요. 곱셈 나눗셈은 애초에 시그마의 성질에서부터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럼 뭐야? 지금 여기 써 있는 거는 그냥 시그마 성질하고 똑같잖아. 사실 똑같아 보여요. 근데 차이점은 딱 뭐라고요? 수렴할 때만. 그죠? 극한의 성질인 수렴할 때만. 그게 추가된 상태라고 그냥 봐주면 됩니다. 나머지는 별 차이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게 조금 많이 중요해요. 사실상 급수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 당연히 얘도 수렴하는 경우가 있고 발산하는 경우가 있을 거야. 솔직히 말해서 수렴하는 게 힘들겠죠? 영원히 더하는데 수렴하는 게 쉽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발산하는데 이게 수렴하는 케이스에 한번 집중해 보자라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우리는 수렴해서 계산값 구하는 게 일부분,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나올 거니까. 자, 그래서 급수와 일반항 사이의 관계야. 얘는 뭐 3번이라고 하지 말자. 왜냐면 너무 중요하니까 독립적으로 일단 따로 빼놓을게요. 급수와 일반항 사이의 관계. 자, 뭐냐면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수렴한다. 이 케이스만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야. 발산하는 거 말고. 그러면 얘는 반드시 일반항이 극한 무조건 0으로 가야 돼요. 무조건 0으로 가야 돼요. 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영원히 더하는데 그쵸? 뭐 A1, A2 몰라 뭐 n번째까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때부터는 이제 수렴의 영역으로 빠지는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n이 무한대로 간다고 칠 때 이 부분이 수렴의 영역으로 빠진다고 친다면 앞부분에서 유한한 횟수의 개수, 그쵸? 셀 수 있는 개수가 얼마가 나오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정해진 값들이기 때문에. 뒤에 영원히 더하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뒷부분이 0이 아니라 무슨 뭐 3으로 수렴한다고 쳐봐요. 3을 영원히 더해요. 무조건 발산이에요. 그렇죠?
그럼 얘가 엄청 작으면 되잖아. 0.00001 뭐 이렇게 잡았다. 어차피 무한번도 하면은 발산합니다. 자, 그러면 애초에 얘가 수렴 안 해버리면 어떠냐? 무한대. 당연히 발산해요. 무한대를 영원히 더하기 때문에 당연히 발산해요. 그래서 이 급수가 수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일반항은 0으로 가야 더 이상 더하는 게 없어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일단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반대 케이스예요. 그러면 일반항이 0으로 수렴하면 급수도 수렴하느냐? 라는 건데 아쉽지만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항이 0으로 간다고 해서 반드시 급수가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케이스의 예를 볼게요. 저 발레 딱 두 가지가 굉장히 많이 중요한 거라서 조그만 잠깐 한번 좀 볼게요. 사실 지금 일단 우리가 볼 거는 이 발레 케이스는 메인은 아니고요. 큰 틀로는 문제는 이게 좀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큰 틀로는 이게 중요하진 않고 일반적으로 이게 나왔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오늘 급수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게요. 얘만 알아도 급수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진짜로.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은 0으로 가지. 자, 그치만 일단 발레적인 걸 한 번만 좀 놓고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AN이 n분의 1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럼 얘는 n이 무한대로 간다면 당연히 0으로 가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0으로 갑니다. 자, 그럼 얘를 급수를 한 번만 구해볼게요. 그럼 얘는 일반항 0으로 가요. 계속 줄어들 거예요. 그냥 영원히 계속 더하게 되겠죠. 자, 근데 우리 요런 거 있잖아요. 그 다람쥐 논리? 그 좀 뭐 추이성이라고 부르는데 A가 B보다 작아요. 근데 B는 또 C보다 작아요. 그럼 A랑 C는 대소 비교할 필요 있어요? 없죠. 당연히 A는 C보다 작다라는 걸 볼 수 있다라는 거. 약간 좀 3단론법처럼 들어가는 거. 자, 그걸 여기다 쓰겠다라는 거야. 왜? 이게 발산하는 걸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게 현재는 불가능해요. 자, 그래서 처음에 수학자들이 쓴 게 뭐냐면은 그럼 얘보다 작은 걸 한번 구해보자. 얘보다 작은 거. 그러면 일단 1은 일단 그대로 써볼게요. 2분의 1도 그대로 써볼게요. 3분의 1 대신에 4분의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보다 작은 거 맞죠? 4분의 1은 그대로 쓸게요. 자, 5분의 1은 8분의 1로 씁시다. 6분의 1도 8분의 1로 써볼게요. 자, 이렇게 썼어요. 자, 왜 저걸로 쓰는데? 라고 얘기하면 할 말 없어요. 왜냐면 수학자들도 진짜 별짓을 다 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이걸로 하면 되네 라고 나오는 거라서 하루 이틀 고민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지금 바로 보고 있는 것 뿐이니까. 9분의 1 같은 경우도 우리가 16분의 1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대로 들어간다면 어떤 결론이 나오죠? 왜 굳이 이렇게 했지? 왜 굳이 2의 거듭제곱으로 만들었지? 이러면 4분의 1이 2개이기 때문에 2분의 1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8분의 1이 4개가 되니까 얘가 또 2분의 1이 나와버려요. 그럼 얘는 또 16분의 1이 8개 나오니까 또 2분의 1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1 더하기 2분의 1이 영원히 나와요. 괜찮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발산할 수밖에 없지 않냐. 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얘보다 작은 게 발산하니까 얘는 당연히 발산하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 그래서 어때요? 일반항이 0으로 간다고 해서 급수가 꼭 수렴한다 라고는 장담할 수 없다 라는 거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은 일단 무조건 0이라는 거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첫 번째 발레. AN이 n분의 1인 경우. 자, 요게 일단 발레 케이스인 거를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발레 케이스도 하나만 더 볼게요. 두 번째 발레 케이스는 좀 유명한 거예요. 우리도 알고 있는 거예요. 무리식으로 시그마 치는 것들 당장 얼마 전에 했던 겁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AN이 여기다가 써볼게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 분의 1이라고 한번 쳐오면 요거는 지금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긴 좀 힘들어요. 그래서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켤레를 씌워보니까 루트 n 플러스 1 빼기 루트 n이에요. 그럼 얘는 1부터 집어넣으면 루트 2 빼기 루트 1
루트 3 빼기 루트 2. 계속 가면은 루트 n 플러스 1 빼기 루트 n이에요. 그래 놓고 이대로 끝나는 거냐? 아니, n이 무한대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앞뒤로 계속 지워놓고 있다 보면은 맨 앞과 맨 뒤가 나오게 되는데, 문제는 아이고야, 루트 n 플러스 1이 무한대로 가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무한대 마이너스 1 꼴이기 때문에 발산한다 라고 일단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죠? 자, 그래서 1번은 당연히 어때요? n이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분의 1이니까 0 나오잖아요. 그치만 발산하는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주요한 두 가지 발레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오늘 하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얘예요. 얘도 중요하지만 이게 더 중요해요. 오케이. 자, 그럼 요거 가지고 문제 잠깐만 좀 들어가 볼게요. 자, 수열 AN의 N항부터 N항까지의 부분합이 다음과 같을 때 극한을 구해달라. 1번부터 11번까지 한 3분 정도만 진행해 볼게요. 1번부터 11번까지. 자, 아무래도 수열의 합이라는 개념이 좀 껴있다 보니까 좀 어려워요. 1, 2, 3번은 그냥 극한만 취해서 계산해 주면 되는 거고, 4, 5, 6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일반항 자체가 0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를 먼저 따져서 봐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이거를 AN, BN으로 잡아놓고 AN 플러스 BN이 1이다 라는 걸로 풀어도 상관없고요. 같은 내용이지. 자, 그리고 7, 8, 9, 10, 11은 사실상 시그마와 친한 것들입니다. 7번은 부분분수 해주면 되고요. 8, 9, 10, 11은 왼쪽이랑 오른쪽이 다 이전한 거야. 다음 항에 관련된 거라서 그냥 1부터 집어넣으면 지워집니다. AN, 그죠? A1부터 AN 플러스 BN 지금 1인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은 4분의 1을 퍼내죠. 4분의 1을 퍼내서 4분의 3을 남았고, 그 다음에 B그릇에는 BN 플러스 4분의 AN이 들어갈 텐데, 그럼 여기 4분의 1을 퍼내서 집어넣어주죠. 얘는 16분의 AN 플러스 4분의 BN이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AN 플러스 1은 16분의 13 AN 플러스 4분의 BN인데, 그럼 이렇게 몇 그리잖아요? 이걸 1-AN으로 써주면 AN 플러스 1은 9분의 4, 16분의 9AN 플러스 4분의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치워주면 되죠. 오케이, 괜찮을까? 오케이. 그죠? 이거 좀 되게 부담스럽게 생겼어요. 자, 일단 급수는 극한만 취해주면 되니까 얘는 2분의 1로 수렴하는구나. 얘는 극한 취해주면 되는데 이게 등비수열이네요. 빵으로 가겠죠. 1로 수렴하겠고, 또 극한 취해주면 2차분의 2차 마이너스 1로 수렴하게 될 겁니다. 다 수렴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얘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 합을 꼭 구해야 돼요? 아니, 여기 일반항인데 극한 취하면 이거 무한 들어가잖아요. 일반항이 영어로 안 가면 애초에 급수를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괜찮죠? 1차적으로 빨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는 발산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얘는 영어로 가니까, 그죠? 이건 좀 해줄 수 있겠죠? 그럼 얘는 지금 합식을 일단 좀 뽑아줘야 되겠네요. 등비 수열의 합 1-공비분의 초항 곱하기 1-공비의 한개수 제곱, 이렇게 될 텐데, 어차피 극한 취해준다 그러면 얘는 그냥 빵으로 가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3분의 2분의 1, 2분의 3으로 수렴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게 진동이에요. 그쵸? 이렇게 진동을 더해나가는 급수를 교대급수라고 부릅니다. 진동급수라고 부르진 않고요. 교대급수라고 불러요. 근데 이건 뭐 엄밀한 정의가 있는 건 아니고요. 자, 근데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지? 이게 짝수 번째로 끝나는지 홀수 번째로 끝나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짝수 번째로 끝나면 그냥 빵빵빵빵빵빵 되니까 그냥 빵으로 나가죠. 그럼 홀수 번째로 끝나면은 2 뭐야, 그냥 2로 끝나네. 그럼 둘이 다르네. 그래서 얘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진동 관련된 것도 봤어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지겹게 봤죠? 뒤에서 앞에 거 빼면은 이렇게 가는데 결국에는 앞뒤로 계속 지어지다 보면은 맨 앞에 하나, 맨 뒤에 하나 남고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얘는 어차피 빵으로 갈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1로 수렴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앞뒤로 빼고 들어가도 되는데, 자, 우리가 시그마와 친한 것들의 대부분이 다 이렇게 생긴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맨 앞, 맨 뒤에 하나가 남는 거죠. 자, 얘도 이거 바로 다음 항이 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집어넣어서 2분의 1 빼기 3분의 2, 3분의 2 빼기 4분의 3. 그렇죠. n 플러스 1분의 n 빼기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 그렇죠. 이래놓고 이제 극한으로 들어가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앞뒤로 지워지니까 2분의 1에서 6번 빼주면 된다. 그렇죠. 그럼 얘는 어차피 극한 취하면은 마이너스 1로 수렴하겠죠. 그래서 2분의 1에서 1 뺐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 같은 경우도 어떠냐? 이것도 앞뒤로 지울 수 있죠. 왜냐면 로그 n 플러스 1 빼기 로그 n. 다 시그마 칠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대로 집어넣어보자. 로그 1분의 2, 로그 2분의 3. 로그 n분의 n 플러스 1. 그래놓고 이제 극한으로 들어가주면 될 텐데. 진수끼리 곱하니까 약분. 뭐야? 그럼 얘는 리미트 n 플러스 1이죠? 로그 n 플러스 1이죠? 그러면은,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이건 그냥 발산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보지만 일반한 경우로 가요. 그런데 발산하고 계세요. 그래서 시그마와 친한 것들 같은 경우에는 부분분수꼴과 부분분수꼴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발산을 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수렴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 수렴하는 케이스를 이따가 좀 볼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같은 경우, 아까 전에 한 거죠. 저 지금 발레 2번이죠. 얘는 발산. 그죠? 집어넣어 보면 어차피, 뭐지? 루트 n 플러스 1 빼기 1 나오고 이거 극한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앞뒤로 지어지니까. 그래서 무한대로 간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얘 같은 경우도 또 시그마 친한 것들이니까 앞뒤로만 남죠. 1분의 1 빼기 루트 n 플러스 1분의 1의 극한. 그럼 얘는 어차피 빵으로 갈 거니까 1로 수렴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뒤로 넘어가서 급수의 성질에 관련된 문제. 수렴하면 나로 계산한다. 그쵸? 두 개 다 생각해야 돼요. 시그마의 성질에다가 이제 리미트의 성질, 극한의 성질까지 모두 만족해야지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자, 뭐 어렵지 않은 걸로 일단 하나만 좀 정리해 볼게요. 15번 간단하게 한번 풀어 보시고요. 그렇죠. 15번은 문제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18번으로 가볼게요. 18번. 자, 다시 한번.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은 일단 무조건 빵입니다. 자, 그리고 수열이 극한이든 급수든 되나? 안 되나? 긴가민가 하면은 진동발레. 딱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뭔가 깨림직해. 뭔가 안 될 것 같은데 왜 될 것처럼 느껴지지? 이럴 때는 진동발레. 다 걸립니다. 저걸로. 그래서 두 개만 알고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천천히 한번 마무리 좀 해볼게요. 일단 기억 같은 경우에는 뭐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시그마 A는 수렴해요. 시그마 A는 Bn도 수렴해요. 그쵸? 뭐 어차피 통째로 치환해서 봐도 되잖아요. 그럼 AN과 CN은 수렴하는 걸 아니까 Bn은 어차피 CN 빼기 AN을 수렴하면 따로 계산되죠. 더셈 뺄셈의 한정에서는 100% 수렴한다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극한의 성질 아니면 급수의 성질 시그마 성질 저보다 뭐라고요? 개 빼고 쓰지 말라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개만 쓰라는 거예요. 치환해서 어떻게든 개로 돌려놔야 돼요. 그 수렴하는 경우는 치환해서 무조건 다 잡을 수 있어요. 발산하는 애들이 어려운 거야. 발산하는 애들이. 수렴하는 거는 무조건 완벽하게 잘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랑 얘가 있어요.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한다? 일단 딴 건 모르겠는데 일반항은 일단 빵이겠지 뭐. 얘도 일단 일반항은 빵이겠지 뭐. 그쵸? 그럼 얘는 당연히 빵이죠. 왜? 나로 계산해도 어차피 0 곱하기 0이잖아요. 수렴하면은 나로 계산이 가능하니까 니은도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확신을. 자, 그러면 디귿. AN, BN이 수렴한대요. 그럼 이걸로 딴 건 모르겠지만 AN, BN 곱한 게 일단 빵이다 라는 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럼 얘가 0인데 문제는 얘가 0으로 안 간대요. 그럼 얘가 0이지 않나? 이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맞다고 생각한다는 거는 뭘 맞다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따로 계산했다라는 뜻이 돼버려요. 수렴하는지도 모르는데 지금 따로 계산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애초에 이걸 쓰면 안 돼요. 이러면 이제 얘가 0이 아니니까 얘가 0일 수밖에 없겠지. 이런 논리가 펼쳐진다라는 거야. 애초에 이걸 진입하면 안 되는 거야. 애초에.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그럼 뭐야? 이거는 뭐 따로 계산하면 안 되니까 AN, BN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수열 가지고 일일이 찾아줘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줘야 돼요. 그러면 AN도 수렴하지 않는데 곱해서 빵 나올 수 있게 하는 건 뭐가 있을까? 그쵸? 진동말레 뭐가 있었지? 뿔마랑 0101 그쵸? 0101 집어넣으면 되는구나. 그쵸? 그래서 얘는 AN과 BN이 01, 01, 01 이렇게 나가고 10, 10, 10 이렇게 나가면은 AN과 BN을 곱한 건 0, 0, 0, 0, 0, 0 이렇게 가니까 얘는 수렴해요. 둘 다 수렴안 해도 AN 곱하기 BN이 수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급수가 수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0만 싹 다 더하는 거니까. 그래서 안 된다. 딱 뭐만 하면 된다? 요것만. 근데 지금은 내가 써놓을 테니까 그냥 보면서 그냥 해요. 보면서. 왜냐면은 나중에 어차피 겨울방학 때랑 내년 1학기 때나 머릿속에 각인시켜 놔야 되는 거라서 지금 그냥 보면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뒤로 넘어가서 이제 시그마와 친한 것들로 들어가야 되는데 부호문서를 이용하는 급수. 미안해. 21번 하나만 할게요. 최근에 기말고사 본 상태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어렵진 않을 거니까. 그렇죠. 뭐 어렵진 않아요. 근데 요 말이 조금 어색하죠. 이게 21번 보면 다음 급수의 합은 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서 뭐지? 급수가 그러면 합인데 뭐 왜 급수의 합이라는 표현을 쓰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내가 요거를 쓰다가 아까 깜빡하고 안 썼는데 요거 써놓으면 빠지는 거 없어요. 빠지는 거 없어요. 이것도 내가 그냥 용어정의라서 그냥 그런 것 뿐인 거고 SN이 수렴하는 경우에 그 수렴 값을 지칭하는 용어가 급수의 합이에요.
수렴하는 경우에 그 수렴 값을 급수의 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옛날에는 급수라는 말이 그냥 수열의 합을 지칭해서 가지고 옛날에는 이걸 무한급수라고 얘기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급수란 용어 안에 이미 무한이라는 개념이 포함이 됐어요. 교육 과정이 좀 바뀌면서 그래서 지금은 급수 자체가 극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급수의 합이라는 표현으로 용어가 좀 바뀐 상태예요. 그래서 나도 좀 까먹기는 하는데 뭐 어쨌거나 좀 그렇고요. 뭐 별건 없어요. 그냥 용어일 뿐이니까.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들어가죠? 일반항을 좀 써주자. 어차피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싹 다 들어갔는데 n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1분의 1. 그쵸? 그럼 얘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캘레시움은 n 플러스 2 n 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얘는 지금 뒤에서 앞에 거 빼면 2분의 1 앞으로 나가지고 시그마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나간 상태에서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1분의 1 빼기 3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1 빼기 4분의 1. 3분의 1 빼기 5분의 1.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칸씩 건너뛰어서 지워지니까 앞에도 두 개 살아남고 뒤에도 두 개 살아남아요. 그래서 n-1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 그렇죠? 지겹지? 자, 요것도 지워지고요. 요것도 지워져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통째로 극한을 취해주는데, 그쵸? 어차피 얘랑 얘는 빵으로 갈 거니까 별로 궁금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2분의 3을 2분의 1 했으니까 4분의 3이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앞에서 표현 것보다 더 쉬워요. 왜냐면 뒤를 아예 볼 필요가 없으니까. 아예 빵으로 가버리니까. 자, 그러면 로그를 포함한 급수에 관련된 것도 한 번만 좀 봐볼게요. 저기 그 24번으로 가봅시다. 22번이랑 24번이랑 비슷해요. 로그를 포함하는 것들은 대부분이 발산하게 되는데 얘네들만 좀 수렴해서 내신에 나오면 이런 애들 밖에는 안 나옵니다. 그죠? 두 칸씩 건너뛰어서 지워지는 게 조금 특징이에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얘를 일반항으로 써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약분이 핵심이기 때문에 얘는 항이 두 개가 따로 나와 있으면 안 돼요. 그쵸? 그래서 그래서 얘는 통분을 일단 들어가줘야 되는 거고 n제곱분의 n제곱 마이너스 1. 그럼 얘는 로그 2의 n제곱분의 n 마이너스 n 플러스 1. 얘 다음 항이 얘고 얘 다음 항이 얘니까 그래서 앞뒤로 지워지는 꼴이 등장을 하게 되겠네요. 쟤를 시그마로 돌려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지금 얘가 그대로 한번 정리해보면은 2제곱분의 2제곱 빼기 1. 그래서 얘는 로그 2의 2제곱분의
1 곱하기 3. 그렇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 계산하면 안 돼요. 이 계산하면 이게 약분이 안 보이기 때문에 뒤에도 마찬가지로 로그 2 3제곱분의 그러면 3제곱에서 1 뺐으니까 2 곱하기 4. 그렇죠.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로그 2에 n제곱분의 방금 한 것처럼 n-1 n 플러스 1 들어가고 요거에다가 통째로 이제 극한 취해주면 되네요. 그래서 앞뒤로 지어집니다. 자, 1분 있다가 마무리해 볼게요. 지금 3제곱이 앞뒤로 지어지고 4제곱도 앞뒤로 지어지고 5제곱도 앞뒤로 지어지니까 이 하나만을 지우면은 2랑 1 남고 맨 뒤에도 분모나 분자 하나가 남아요. 맨 뒤에도 분모랑 분자가 하나씩 남아요. n까지 가보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곱해주면은 3제곱이 앞뒤로 지어지고요. 그 다음에 4제곱도 앞뒤로 지어지네요. 5제곱도 앞뒤로 지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는 애들이 2 하나 약분해서 2분의 1 남고요. 그 다음에 6이 하나 약분되면서 n과 n 플러스 1이 하나가 남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로그 2에 2분의 1에다가 n에 n 플러스 1을 곱했으니까 2n분의 n 플러스 1이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얘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어차피 로그는 연속함수니까 이건 안쪽만 수렴값 집어넣어도 상관은 없죠. 그래서 얘는 2분의 1로 수렴하니까 로그 2의 2분의 1이다.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1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얘 밖에 사실 나올 게 없어요. 로그 관련돼서는. 무리식에서는 하나가 있기는 한데 그거는 여기다가는 좀 빼놓은 게 그거는 레벨 2급이 아니라서 여기 지금 레벨 2까지밖에 없어요. 빨리 처리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서 고난이도 문제는 여기는 좀 배제돼 있어요. 필요하면 얘기해요. 고난이도 문제 좀. 근데 그까지 볼 시간은 아마 없을 거다. 그렇죠? 자, 아무튼 잠깐만 쉬었다가 뒷글로 좀 나가 볼게요. 호이. 좋지.